설 연휴 자녀에게 선물해주면 좋은 추천책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고요. 저자는 한 학년에 한 20명 정도 밖에 없는 그런 학교에서 중2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저자입니다. 아무도 공부를 하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내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죠.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서울대 법대, 연대 경영대, 그리고 한의대에 합격한 저자입니다. 책 내용은 그냥 수필의 형태고요. 어떤 공부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대부분은 정신교육, 동기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짧은 수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약간 지루할 때쯤 그 수필, 에세이죠. 그걸 한 2, 3페이지 정도 되는 걸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면 좋은 어떤 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책은 대략 1년 동안 여유 있게 보는 것이 좋겠죠. 하루에 한 단락씩 한 수필에 해당하는 그 내용씩만 두세 페이지만 읽고 좀 음미하고 다시 공부하고 좀 음미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수종합반에 가면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해주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왔음에도 20년 동안 공부를 실패한 학생들이 많고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나는 어차피 하면 안 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시간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항상 정신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정신교육 시간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심어주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성공 사례들도 많이 얘기해줍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했다는 걸 알려주죠. 이거를 계속해주고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도 관리 선생님이 또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줍니다. 그거의 효과가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포기를 하고 싶거나 열심히 안 하게 되는데 매번 정신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얘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암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수종합반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관리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공부에 대한 좋은 희망 그리고 정서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도 모르게 학생들한테 암시가 돼서 나도 할 수 있다. 더욱 열심히 해야지. 지금 힘들지만 버티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감들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자, 공부라는 것은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의지, 동기부여,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식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힘들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어떤 습관, 루틴,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는 무의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요. 부정적인 무의식을 긍정적인 무의식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무의식을 만드는 것들은 상상하기라든지 아니면 암시,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암시, 계속 들어서 체면되거나 암시되는 것들은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365일 들어가는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암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 그런 암시를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잖아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엄마가 잘 관리해주면 어떤 습관, 루틴, 계획 이런 것까지 써서 공부를 하지만 무의식까지 내가 공부하는 걸 도와주게 하는 것은 잘 이용을 못합니다. 제 자녀들한테 이런 암시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책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뭔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시켜줄 수 있는 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을 찾게 된 거죠. 이게 딱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에세이 형태로 두세 페이지 읽어서 암시하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갖고 또 공부하다가 다음날 또 한 공부 안 될 때 두세 페이지 읽고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받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형태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런 책을 자녀에게 줬을 때 자녀가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하거나 혹은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해도 이런 류의 책을 안 읽어서 이런 선물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책을 읽으면 용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안 읽는 거죠. 자기 취향이 아니고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부인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중등 자녀들은
설 연휴 때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설 선물로 주고 이 한 권을 다 읽고 가져오면 5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이번 세뱃돈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는 세뱃돈 대신 받은 책을 다 읽어야 받는 것이죠. 학부모님들이 읽으면 좀 괜찮은 책으로 방종임 기자님이 쓰신 자녀교육 절대 공식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대기자 TV를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얻게 된 그런 인사이트하고 통찰력들을 책에 다 담았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 담고 있는 마치 백화점식 그런 책이고요. 어떤 한 분야만 걸치지 않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내용들을 잘 담았습니다. 책의 성격은 육아나 양육, 그리고 교육, 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양육이나 육아를 해나갈 때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 의사님의 인터뷰를 빌려서 서술을 해주셨는데요. 요새 양육과 육아 관련해서 많은 프로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크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만큼 못한다라고 해서 자기 일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너무 부모님이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회적인 부조리나 인간관계에서 얻는 힘듦, 어려움, 역경, 고난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육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나 어떤 프로, 유튜브, TV 프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나는 저 많은 것들을 못하고 있네 라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학생들이 공부로서 성공한 이유가 뭔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단순하게 순공 시간이 충분히 많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죠. 학습량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대치동이나 학군지에서 공부해서 성공해서 서울대 온 아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따져봤더니 누적된 충분한 학습량들이 뒷받침이 돼서 서울대에 오게 됐다라는 거죠. 가장 많은 것들은 무엇이냐? 결국 공부 시간이다, 엉덩이 힘이다, 노력이다, 많은 학습량이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정의한 것을 보게 되면서 공부에 있어서는 노력, 누가 더 많이 공부했냐 안 했냐, 누가 더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이 좌우되는구나. 그래서 우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그런 메타인지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많이 하는 것이 역시 공부에서는 성공의 비결이구나, 이런 것들도 또 보게 돼서 인상이 깊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 그 학생이 인터뷰하는 내내 엄마가 대신 불러주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번아웃이 돼서 온다라고 합니다. 많이 지쳐서 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 방식 자체가 내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보다는 외적 동기부여나 혹은 엄마에 의한 습관과 규칙, 루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은 목적 의식이 없이 오게 되고, 또 하나는 과를 정할 때도 공부하고 싶은 분야보다는 취업이 잘 되거나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재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적 동기에 의한 공부가 되지 못한 것들이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물론 습관, 그리고 루틴, 규칙, 어떤 계획들을 만들어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끔, 공부가 일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데, 더불어서 아이가 내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갖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가 꿈이나 원하는 직업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아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면 그런 꿈을 아이가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다시 샘솟고 지금까지 자녀와 어떤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